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8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자, 어저께 1월 1일 설날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설 다음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2월 4일이 되게 되면, 오늘 2월 2일, 2월 4일이 되게 되면 이제 대망의 입춘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루 1년 중에 저는 옛날 24절기 중에서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명리에서만큼은 역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24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년에서 이제 이민년으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동지설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동지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사주를 보시면 되는데, 사주 자체가 좀 다른 사주를 볼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사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동지설을 취용하시는 것은 뭐 개인의 취향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동지설보다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월 2일 볼 명식은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될 것이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이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 병화만 불이 아닌 것, 정화라고 하는 것도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오행을 둘로 나누는 것이죠. 둘로.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음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이 화라고 하는 건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한다라고 것은 뭐냐면, 화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를 그냥 놔뒀을 때는 이것이 어떤 화인지를 모르죠. 뜨거운 화인지 차가운 화는 없겠지만 강렬한지 맹렬한지 아니면 어떤 화인지는 잘 모르죠. 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큰 물이 있고 작은 물이 있죠. 화도 7천도가 넘어간 아주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가 있는 반면에 2000도, 1000도 되는 정도의 화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양화, 음화를 구분하게 되는데,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양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음화에 비해서,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음화에 비해서 어떻다? 조금은 강렬하고 맹렬하고 밝기도 더 밝은 그러한 화를 양화라고 보는 것이고요. 음화는 상대적으로 양화에 비해서 빛의 강도라든가 열기가 약하다. 예를 들면 양화라고 하는 것이 100촉짜리라고 하면 음화는 뭐 30촉도 될 수가 있겠고 5촉짜리 작은 전구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병화라고 하는 양화는 태양 지화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병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지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지상에서 보았을 때는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거, 전기불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별빛, 달빛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 양화인 병화 둘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양화인 병화는 태양과 같이 맹렬한 밝기하고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달빛, 별빛은 태양에 비하면 그 밝기가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촛불 같은 경우도 뜨겁다 하더라도 그렇게 태양보다 뜨겁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은 정화를 만져볼 수 있는 것이지, 병화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한테 어떤 뜨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화라기보다는 정화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가 더 뜨거운데 경금이라고 하는 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정화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점이 되겠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공이 마찬가지로 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왕한 열기를 갖다가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화가 치열한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구로 봤을 때는 거의 사막화,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적도 지방치 너무 뜨거워가지고 세상이 다 말라붙어 버리죠. 적정하게 이를 갖다가 뜨거운 열기를 통제시켜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준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병화뿐만 아니라 음화인 정화도 마찬가지로, 정화도 왕할 때는 임수로서 통제시켜주는 것인데, 선생님 그러면 개수는 쓰지 않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칠살이 되는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병화는 7살이지만 임수를 더 좋아하고요. 개수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운무와 같다 그랬어요. 운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름과 같은 것이죠. 병화일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는데, 이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은 토가 병화의 빛을 가리죠.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도 있을 수가 있겠고, 지지로 진술중미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무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 또한 운무, 안개와 같은 개수가 있게 되면 병화의 빛을, 안개도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당연히 정화는 개수를 보면 7살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화 또한 개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왕한 일간을 통제할 때 정화도 병화도 임수로서 왕한 화를 갖다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 제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간이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 어느 배경에,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 월지, 원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왕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 내지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월지, 월령이라고도 하죠. 월지,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은 겨울이 되죠. 겨울. 그래서 해월은 여기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요. 자월은 여기가 중동이라고 합니다. 가장 음기가 강한 계절이 바로 이 중동인 자월이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축월은 맞아 모동이라고 해서, 모토가 아니고 모동이 되겠죠.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늦겨울이죠. 그래서 바로 환절기가 됩니다. 환절기. 축월은 환절기가 되죠. 바로 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봄이 됩니다. 초춘이 되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연결시켜주는 환절기가 되는데, 환절기, 봄에 가까워 있으니까 축월은 춥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자 축월 모두 어떻다? 혹한기, 매우 추운 그러한 혹한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엄동설한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엄동설한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한반도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 지역이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그러한 날이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굉장히 사만사온이다라고 했지만은 어렸을 땐 진짜 추웠습니다. 옷도 요즘처럼 패딩이라든가 겨울 옷들이 좋지다라고, 신발도 털신 같은 거 있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는 진짜 지금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애들도 어른도 손발이 동상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썰매 타고 논이라고 이제 신발이 안 좋으니까 그 물이 들어오죠. 눈 같은데 이렇게 놀다 보면은 눈이 녹아서 이제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냥 얼어버리면 발까지 같이 얼어서 동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춥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내가 연상학적으로 보시라고 해자축월은 남극 대륙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명리를 이해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영하 20도, 30도 막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몹시 춥다라고 해서 해자 축월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는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죠. 인묘진월이라든가 신유술월은 봄과 가을이기 때문에, 봄, 가을은 그렇게 뭐 조후의 개념, 조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뜨거울 때 시원한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울 때 따뜻한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봄, 가을보다는 여름, 겨울이 조후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축월 같은 경우에 또 토왕절이 되죠. 토왕절. 원래는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해자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방이 되면서 얘는 수왕절이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놓고 보지만은 진술축
미월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라고 했죠. 4개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묘월은 일단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진술충묘월은 그 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 축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사유축 금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충 및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축월은 원령 자체는 토가 왕하지만은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다시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또 지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본래의 토가 다시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축월이라고 하는 때가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굉장히 차가운 혹한의 계절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축 중에 이제 지장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절에는 땅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얼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일간이 병화라고 봤을 때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면 어떠냐?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은 해월은 화는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화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절퇴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축월은 화의 여기가 이제 양지가 되죠. 화의 양지. 그래서 양지가 되니까 굉장히 뭐 화가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절지, 태지, 양지는 그렇게 그 오행이 왕하다라고 보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생토하죠. 화가 토를 생해서 화생토하지만은 화토생이 아니죠. 화생토하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토가 많으면 오히려 설기가 된다. 일간이 너무 기운을 너무 많이 뺏긴다라고 본 거예요. 신체 건강한 사람이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등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지만, 저같이 약골인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신경들이 이빨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운동 막 등산 가자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등산 뭐 지리산 종주 같은 거 한다? 그거 하려면 뭐에 일간이 어떻게 된다? 튼튼해야 돼요. 축월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간이 내가 발산하는 것이 많죠. 여러분 지리산 종주 뭐 며칠 만에 합니까? 뭐 일주일 걸립니까? 보름 걸립니까? 저는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체력 소모를 겪는 것이 이 지리산 종주를 알고 있는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동네 뒷산 갔다 오는 것이 좀 좋고요. 어느 정도 좀 체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축월의 병화는 쉽게 말하면 체력이 약한 단계에 있는데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토는 뭐야? 약한 병화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시켜서 더욱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한 일간 병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데, 축월의 병화는 일단은 뭐예요? 비견겁제도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인성이 되겠죠.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주고 이 간목은 다시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글자를 얻어서 두 가지 이로움을 얻게 되죠. 하나는 일간을 생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하나는 토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지지로 오화 같은 거 하나 본다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거를 하나 본다라고 하면 금삼청화가 될 겁니다. 간목은 일간을 생겨주고 간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있어도 되겠고요. 오화가 아니더라도 인목 같은 걸 얻게 되면 인목 또한 병화 일간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간목 또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로 항상 통과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지로 뿌리가 없는 천간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민 이런 식으로 천간수 지지목이면 그 임수가 왕할 것 같지만은 천간에 있는 임수가 지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필요한데 간목도 지지에 이렇게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축월의 병화는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인성을 얻어서 토를 갖다 제거시켜 준다라고 하면 일간이
인성이 일간을 생겨서 일간은 왕해질 것이고, 또 인성이 식상인 토를 제거시켜줌으로 인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절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일간 자체 병화가 왕해진 상태에서 임수를 보는 것은,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지만은, 만약에 간목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일간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설교집이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축월의 병화는 약한 일간을 생주해주는 인성 중에서도 정인인 을목보다는 편인은 간목을 얻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육친노를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은 일간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육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의 특성상 복을 실질적으로 생할 수 있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인데, 병화 입장에서 그 간목이 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 어디서 이제 먼저 배우신 선행 학습하신 분들은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정의는 좋은 것이고 편의는 나쁜 것이다, 정제는 좋은 것이고 편제는 나쁜 것이다, 뭐 식신은 좋은 것이고 상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조건 상관이라고 해서 편관이라고 해서 편제라고 해서 편인이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 병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것인데,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격국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사주의 짜임, 사주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격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의 일간 양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토, 월지, 축토는 음토가 되죠. 그래서 화생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일간은 양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음이 되죠. 양대 음이 되는데, 화생토니까 일간이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하는 겁니다. 생아자가 아니라 아생자가 돼.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 나아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놈자자라고 하죠. 뭐 사람 잡자라고도 하지만 아생자가 돼서 아생자를 식상 이렇게 보는데, 양대 양음대 음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양대음, 음대양이 되면 이걸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병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상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토 진상관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진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화토 진상관인데 일간보다는 상관이 더 왕하다라고 해서 진자를 붙이는 것이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가상관격도 있습니다. 가상관격,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가짜가 이렇게 붙게 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가상관격이라고 하고,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상관격이라고 하고, 일간이 왕한 상관에서 많이 설기가 된다고 해서 설기태과라고도 볼 수 있고 설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축월의 병화가 상관격만 되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토가 투출하면 당연히 상관격이 되겠지만, 만약에 축쟁이 있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저 개수를 가지고 사주의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되죠. 정관격. 단 일간이 약하고 정관이 왕하다 보니까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축중에 있는 신금을 가지고 국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지 있는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관계 정제격인데, 상관 생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일간이 약하면 정제격에 상관 생제한들, 내가 약하면 그 돈은 내 돈이다 아니다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축월의 병화는 일간이 왕해져야지만은 상관도 감당할 수 있겠고, 일간이 왕해져야 정관, 정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축월이 태어나서 신축월이 되죠. 신축월, 그러면 격은 뭐가 됩니까? 정제격이 되고요. 연주에도 신축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제격이 되는데 상관생제 될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 정제격의 상관생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돼서 일간이 몹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봐서 병술일주가 되죠. 금상첨화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 설상가상이죠. 축월의 병화가 약한데 연지의 축토를 봤죠. 일지의 또 술토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아무리 술 중에 있는 정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한테 주는 것은 10만큼 주고 뺏어가는 것은 100을 뺏어가는 것이 병화가 감당할 수 없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뭘 제일 싫어한다? 회광, 빛을 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회광, 기무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병화의 빛을 뺏어가는 것도 뺏어가는 것이, 기운을 뺏어가는 것도 뺏어가는 것이지만은 병화를 갖다가 회기무광하는 그러한 안 좋은 점 더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일간을 생주해주고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목은 어떤 간목이 있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면 좋은데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조금 더 좋겠지만은 생시가, 그런 생시가 있을지는 한번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볼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월의 병화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토에 의해서 설기를 당하는데 연지의 축토, 일지의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고, 그 다음에 토는 또 병화의 기운을 갖다가 뺏어가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고 했고요. 아무리 정제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하면 저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은 보이는데 내가 일간이 약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힘이 없고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 여자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좀 뭐 대시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이거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면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 병원을 갖다가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 인성은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는 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화가 있어서 병화를 갖다가 일단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 무자기축시라든가 무자기축시, 그 다음에 병신정유 무술기예시 전 모두 온당치 않은 글자들이면, 선생님 병신정유시는 천간에 병정화가 있잖아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간에 있는 글자는 아무리 병화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지의 뿌리가 있어줘야지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이거는 지지의 뿌리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가 살아나야지만 어차피 병신정유에 있는 병화정화도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무자기축시, 무술기예시처럼 화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화를 있는 것이 좀 낫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무자시, 기축시, 무술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게 되면, 이거 무술시가 되면은 선생님 술중 두 개의 병화가 통근할 수 있겠네요? 아니죠. 물론 통근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내가 여기서 이 술중 정화 두 개의 통곤에서 얻는 이득보다는 이 왕토가 나를 갖다가 회강시키고 나를 갖다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더 좋지 못하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천만 원을 막 주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1,000만 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1억을 뜯기 위한 어떤 술수였던 거죠. 병화가 술에 통근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조금 받고 많이 뺏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자, 기축, 무술 이런 시는 좀 좋지 못하고요. 그래도 인비를 볼 수 있는 글자는 경인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인시. 그러면 간단하게 인중에 있는 간목의 생주를 받을 수 있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일간 병화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무자, 기축, 병신정유, 무술기예시보다는 좀 낫다. 그러면 신묘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신묘시는 좋을 것 같지만은 이거는 경인시에 비하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묘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지지로 묘술 합화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볼 수 있지만,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개념이고요. 또다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 일간이 약한 병화가 재성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병신합, 묘술합, 합이 이렇게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병화가 여기도 합하려고 하고요. 여기도 합하려고 하고, 여기도 합하려고 하고, 묘술합 이렇게도 합하려고 하죠. 그럼 합이 많으면 다합이면 다정다감이라서 다정다감, 사람이 좋고 그럴 수는 있지만 강단은 없고요. 그
그다음에 재성이 저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재성에 정신이 팔려서 제 할 일을 잘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뭐 경인씨도 재성이 많잖아요. 그래도 묘의 뿌리를 생주를 얻는 것보다는 인에 통근하는 것이 신묘시에 비하면 경인시가 나은 것이고, 제가 경인시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뜻은 무자기축, 무술기에 이런 생시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경인시라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니지만은 경인시가 된 연후에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더욱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 때문에 신묘시보다는 경인시가 좀 낫다. 임진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투출해서 병화를 수보양광할 것 같지만은 지지를 다 토저 진술충까지 때렸기 때문에 진술충이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다 왕해지고요. 또 임수를 갖다가 병화를 극하게 되죠. 이거는 아마도 제가 이 생시들 중에서 가장 좀 좋지 못한 생시가 아마 임진시가 아닐까. 제가 웬만하면 병화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임진시를 좋게 보는 편이지만은, 오늘같이 병화일간이 뿌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온당치 못하고, 이렇게 되면 뭐 종격이 되냐? 종격도 되지 못하는 애매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개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사화의 뿌리를 얻는 것은 좋지만은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것이고, 갑오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화가 술토하고 술을 끌어당겨서 오술을 합하고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이 금수운으로 가도 이런 경우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갔을 때 너무 화가 치열해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오시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다. 그러면 오시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에 오늘 낳는 아이가 여자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오시보다는 다른 생시를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볼 때 항상 남자냐 여자냐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석이 아니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